안녕하세요. 안철수의 제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차이9은 북한의 신형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시각을 자극하는 아주 힘이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비교적 최신 비교적 북한제는 작년에 나온 케냐에 실전 배치된 최근 요구안 한번 비교해보니 제가 왔을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여러가지 준비하고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군 중공군을 맞아 싸우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던 포병 화력의 부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포병 화력이 많았었는데 원래 공산권 국가는 항상 포병 화력을 어마어마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항해야 한다. 미국 국제에 밀09 자주포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K-55가 원래 미국의 M2 자주포예요. 이걸 우리가 1945년부터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요것도 한 1000대 넘게 깔려있다고 하는데 미국보다는 훨씬 더 개량되고 21세기 전장 환경에 맞는 그런 자주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사실 K5보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자주포인데 화력이나 기동력 방어력 등이 좀 부족해요. 특히 화력에서 사정거리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거별로는 안 된다. 우리의 독자적인 우수한 자주포를 만들자고 나왔던 게 9이었고 K9은 또한 우리가 최신형의 우수한 자주포를 만든 동시에 수출 시장에서도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모든 게 집대성된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업관리하고 전체적인 개념 연구를 시행했었고 1916년 6월에 시제 차량이 나오죠. 무엇보다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사장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40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형 개량탄까지 개발했고 전체적으로 과시할 법도 하다 보니까 총탄 발사 속도도 정말 우수하고 가능성 생동성 여러분적인 유튜브 보시면 이렇게 드래프트하는 장면이 여러분 보시면 케냐의 기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케냐의 특징이 자동화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덕분에 사수들이 정말 신속하고 용이하게 편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요. 가능성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에 위치하고 자세를 확인하는 이나 자이로라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걸 이용해서 관성항법 장치로 해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코너에 위치하고 자세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목표물의 위치를 알면 사격 재원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는 단도 계산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 충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나이 운영하셨던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계산된 사격 재원을 갖다가 자동으로 방열해서 고각이라고 보신 들어올리는 고각 방향 같은 것을 자동으로 맞춰서 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정확하게 쏠 수 있죠. 정확하고 신속하게 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력도 훨씬 개량됐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냐 하면 자주포가 주변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생방도 되고 그 다음에 포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보장치도 있고 만약에 엔진실이나 차체 내부에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정말 우수한 그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로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사정거리가 급속늘할 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5초 내에 총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8분간 분당 6발에서 8발 지속 사격을 할 수 있고 1시간 동안 분당 2발에서 3발의 지속 사격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거의 뭐 최고급이에요. 4분간 6발에서 달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분간 총 몇 발 8.8664를 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지속 사격을 한다. 1시간 동안 지속 사격을 하잖아요. 계속 사격이잖아요. 그러면 포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신하고 포부이원 대열이 높아지면서 자칫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K는 거기에 대한 제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1분에 2발에서 계속 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3발을 쏘면 1시간 동안 몇 발을 쓸 수 있더니 180발 엄청난 초탄 발사 시간은 기존 60초 이내의 표적 타격이 가능하고 이것을 캐치 55에서 3배나 빠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현대의 최신형 자주포에서 가장 중요한 TOTing 능력이죠. 타임은 타겟이라는 한마디로 같은 목표 지점에 3발을 써서 거기에다 3발의 같은 탄착점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파워팩은 독일제인데 우수한 파워팩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자세한 스펙은 지금 공개된 것은 아니니까 공을 한번 찾아오면 되고, 그렇다면 이게 경쟁국의 자주포에 비해서 얼마나 우수하냐, 지금 경쟁국에서 캐녀인한테 비벼볼 만한 에가미 M2번 에식스 팔라딘이라는 게 하나 있고 영국에서 나이언틱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독일제인데 한 회가 있어요. 예산 3개 정도인데 잇따른 팔라딘하고 90은 바보야. 문제는 더 있죠. 쉽게 말할게요. 나인이 타이가다. 도대체 피자 대체 2,000원. 그런데 내가 말했지. 성능이 좋다고 이게는. 진정한 수요자라면 왜? 가장 큰 약점은 뭐라고 했죠? 양향자 피자가 그냥 자체 한 대 가격이 차이 나이 난데다가 탄약 보급차 알아보세요. 타이탄이라고요. 고도 더 한 번 곱하기 2하면 이전에 위치한 백합이에요. 놀라운 건 그거는 공개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면 사는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 결국 전쟁에서는 제가 지나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는 천재 한 명보다는 뭐예요? 중재 10명 있나요? C-34가 왜 결국 타이거한테 이겨서 쓸만한 전세계 최고의 전차 한 대보다 이런 여기에서 기인한나 개인은 쓸만한 정도가 아니라 메이크업이란 말이야. 내가 이기고 애플이 수출 실적을 보면 돼요. 도대체 이런 거 못 팔았어요. 주변국이 한두 나라나 네덜란드가 없는 못 만나서 케냐에는 수출을 잘 냈죠. 터키에는 기술 수출했고 이건 얘기가 좀 많은데 이건 넘어가고 홀란드는 자치를 수출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수출이 확정된 게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예요. 호주는 처음에 케냐에 산다고 했다가 뒤집어 엎거든. 그런데 찾아보니까 보다 나은 게 없어. 그래서 다시 살래. 이집트는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거의 넘어갔다고 하고 덴마크에서 실패했어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프랑스 주재 대사를 하고 신조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 트럭 뒤에다가 150억 원이 그것이었다. 왜 덴마크 누구와 부서지는 싸울 수 있나 없잖아. 덴마크 무슨 화해의 나라에 꼭 가꾸고 이런 애들이 뭘 대포가 필요해. 내가 덴마크 총기 난사. 그동안 북한에 있었던 게 국산 71 자주포라고 있었는데 이건 오픈탑 형태에다가 정말 노후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 열병식에서 놀라운 자주포가 하나 나왔죠. 북한제 신형 자주포가 나왔어요. 그래서 등장년도가 작년이기 때문에 일부 회사엔 1018로 불리는데 싫어요. 게다가 분명 이미 나중에 공개가 될 거다. 그걸 붙이고 싶진 098 소방장비 같잖아. 저는 그렇게 부르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사진 나가는 것 보시죠. 일단은 뭐예요? 대단히 세련된 외관 가지고 있죠. 서방 측에 있는 그 어떤 자주포와 비교해도 외모는 튀지지 않아요. 일단 비주얼은 폭발이에요. 근데 일단 북한제 장비답게 스펙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북한이 지금 활발하게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시리아예요. 그런데 시리아는 자주포 안만 되죠. 시리아 탈락 그 다음에 러시아를 해봤어요. 러시아 투어에서 나인 마스터 이스라고 하나 있어요. 이의 외모는 완전 달라요. 러시아도 탈락요. 남은 건 누구입니까? 중국하고 이란이죠. 그러니까 중국제를 보니까 피해가 중국이라는 라드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거듭 주장이고요. 그런데 나도 청둥 1의 얘네를 보니까 외모가 비슷해요. 그래서 얘 스펙을 보면 북한제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첫 번째 중국의 피해자는 중국이 80대부터 개방정책 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서방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아마도 사망자와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많이 중국을 도와주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미109 자주포와 비슷할 거다. 그 다음에 수령 40이 되니까 수출용으로 내놓은 스펙을 보면 255mm로 일본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분당 4발에서 5발 발사가 가능하고 평균 사거리 24인데 여기에다가 추진탄 39로까지 날아가고 최대 주행거리는 550km 속도 이렇게 하는데, 주행거리만 빼면 일본과 거의 동일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자라투는 한참 예전에 70년대 미국하고 일어나고 사이가 좋았을 때 미국이 이란한테 뭘 제공했냐면 109 역시 자주포를 제공해 줬는데, 미국하고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이것을 역설계해서 카피한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기본 스펙 한번 말씀드리면 역시 39구 경장 150 곡사포에다가 분당 4발 발사거리는 25개에서 30m로 최대 주행거리 500km 거의 비슷하죠. 아마 북한도 애매하고 성능이 비슷하지 않을까. 다만 북한은 155mm가 없어요. 러시아계가 1502거든요. 아마 북한 자주포는 152mm가 달려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실전 경험이 있어. 우리는 실전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며,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우리가 반격을 했잖아요. 그거 한번 우리가 재구성을 해봐야 되는데, 2010년 10월 23일이었죠. 2010년 1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연평도를 급습을 받았다. 언제 다시 북한에 1차 도발하고 난 다음에 2차 도발을 하면서 총 북한이 170발을 쐈다. 일부에선 이대로 가려고 하는데 170번에서 200발 사인을 쐈는데, 그때 주로 122mm 방사포하고 240 방사포 122 방사포는 40연장 로켓탄 쏠 수 있는 파이프가 40개 달려있는 거고, 240 20연장이었는데 북한군의 2차 포격은 방사포가 아니라 포병 사격이었거든. 1차에서 쐈던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아마 122 방사포 100발을 썼을 거라고 추정해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는 사진이 북한군 방사포 진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사포 진지가 6개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대부분의 122 방사포가 발사되어 줬다고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122mm가 전부 다 차량 한 대당 40발이 있었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486, 240발을 쐈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 추측에는 중앙에 있는 3개가 먼저 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군의 대응을 보고 1차도 방사포로 쏘아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6세대가 먼저 발사하고 나머지 세대는 발사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해병대가 첫 번째 1차 도발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몇 분 만에 반격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3분 만에 반격을. 왜 14분이 걸려요?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탄착점이 찍혔단 말이에요. 탄착점이 찍혔는데 K9에서 발사되는 미니탄의 살상 반경은 50m예요.